무량수정과 석등, 조사당 등 국보만 5건이 있는 부석사는 다행히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주변 산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고 조사당 벽화와 소조일의 좌상 등 국보 2건은 이미 국립경주박물관에 갔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방염포도 강한 불길에는 30분을 견디기 힘들어 주요 유산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 등은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경북 산불 계속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영덕까지 지금 번진 상황에서 영양군 석보면에 대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제 석보면 주민들은 영양군민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행동 요령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화로 보이던 산골마을로 갑자기 불똥이 잔뜩 날아듭니다. 고작 2분여 만에 멀리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잠시 뒤에는 가로수 앞 풀숲에서 무섭게 불이 번져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아 오릅니다. 제보자는 불이 번질 당시 마을에 있었던 어머니가 겨우 대피에 성공해 목숨을 건졌지만 집을 잃고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도랑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기어서 다른 동네까지 이제 1시간 정도 걸어가셨다고 해요. 또 지금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기력이 많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사방이 불타는 도로를 달려 겨우 탈출한 시민도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커다란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불타는 언덕은 마치 화산이 끓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사방에서 불길이 휘날려 오금이 저릴 정도였지만 돌아갈 수 없어 계속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막 불바다처럼 온통 불밖에 없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약간 생명에 위협되는. 곳곳에 불길이 번져 건물들이 타오르고 있는 산골 마을에서 트랙터 한 대가 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단수로 물이 나오지 않자 마을 주민이 직접 임기응변으로 흙을 뿌려가며 산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 쑥대밭이 된 마을이 드러났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줄지어선 사과나무들은 앙상하게 탔습니다. 건물 더미에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곳이 있어요. 인삼밭을 경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밭을 농사짓는 분도 계신데 거의 다 탔죠. 외벽이 검게 그을린 건물 창문이 모조리 깨졌습니다. 깨진 창 안쪽으로 보이는 건물 내부는 완전히 다 타 아수라장입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집인데 25년을 살았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화도 안 나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평화롭던 일상을 덮친 화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시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 무서운 속도로 번진 불길을 따라 화마가 남긴 상처가 선명합니다. 농가 주택과 창고 등 곳곳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렸고 무너져버린 집들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시커멓게 변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며 한 해를 준비해야 할 농번기에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늘은 온통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공장 건물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다른 마을도 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재도구는 잿더미가 됐고 집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엿가락처럼 뒤틀린 지붕 아래에선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한 게 없다 보니 마을에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보호수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옆에 있던 정자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평온했던 농촌마을에 들이닥치면서 피해 주민들의 삶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조금은 올라갔지만 변덕스러운 바람이 변수입니다. 이곳 근처는 아파트가 모여있는 안동 도심인데요. 이 때문에 안동 시민 주민들에게도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야간에 서풍이 부는 내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안동시 기란면으로 확산한 이후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등을 위협하며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 안동을 포함해 이성과 영양, 청송, 영덕 등지의 산불 영향구역은 3만 5천여 헥타르로 잠정 추정됐는데요. 서울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안동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곤 있지만 예상 강수량이 적어 진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산림 당국은 오늘 야간 진화 작업에도 인력 3,700여 명과 진화차 650여 대를 투입했는데요. 어제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만큼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앙상하게 있습니다. 뼈대만 남아있는데 원래 어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근에 있는 항만시설은 물론 항구 마을 전체가 산불 피해로 검게 변해버렸고 통신도 모두 끊어졌습니다. 이곳 경북 영덕은 한 차례 주불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불이 지나가면서 주택과 창고, 하우스 등 마을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현재는 주불과 함께 뒤따라오는 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종일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에는 60대 진화대원이 차량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진화대원은 그제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 다녀온 뒤 소식이 끊겼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산불로 영덕에서 숨진 사람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곳 영덕의 산불 진화율은 오전에는 1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5%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산불 발생 구역은 7,800여 헥타르, 남은 화선은 45km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4대, 8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예보됐던 비 소식도 없다 보니 불길을 완전히 잡기까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에서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서 추락한 헬기는 이틀 사이 세 번째 진화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40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는데 전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 진화에 연일 투입되면서 피로 누적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기름을 넣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온종일 하늘에서 사투를 이런 조종사들의 헌신에도 대형 산불을 진압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헬기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경우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지만 정비 등 문제로 30대에서 35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마저도 5,000리터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7대뿐이고 대부분 담수량이 3,000리터 이하인 중소형입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고 그런 이제 초대형 헬기들이 투입이 돼서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대형 헬기들이 좀 확보가 돼서 또 산림청 헬기 3대 중 2대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소방에도 헬기가 있지만 용량이 작거나 노후화된 건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헬기는 강원도의 임차 헬기였는데 30년 가까이 운항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지금 도입되는 헬기들은 전자 장비 도움을 받아서 조종사들이 좀 간편하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과거에 도입된 헬기들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헬기는 한 대에 수백억 원에 달하고 계약 이후 제작과 배치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인명과 산림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헬기 보급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소방 인력과 장비가 집중돼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기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불길이 덮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병산서원은 1시간 단위로 서원 전체에 소방차로 물을 뿌리고 있고 하회마을 주변 등에도 불길을 막기 위한 감벌 작업을 마쳤습니다. 당분간 소방 인력과 장비를 최고 대응 태세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회마을, 봉정사 등 주거지역과 국가유산 등 주요 지역에 산불 확산 지연제인 리타던트를 설포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정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선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두 고려시대에 지어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봉종사 극락전과 대웅전에 대해서는 방염포 작업을 마쳤고 등 이동 가능한 국가유산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이 번질 때를 대비해 기초단체와 함께 사찰 주변의 간벌 작업도 마쳤습니다. 총 5개에 대해서 이제 방음포 작업을 끝냈고 거기 소방 인력들이 들어와서 소화전은 다 개폐를 해놓은 상황이고 봉정사 뒤로 해서 산이 붙어 있는 쪽으로 그쪽에 저희들이 방화선 확보를 위해 가지고 간벌을 좀 했습니다. 무량수성과 석등, 조사당 등 국보만 5건이 있는 부석사는 다행히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주변 산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고 조사당 벽화와 소조일의 좌상 등 국보 2건은 이미 국립경주박물관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방염포도 강한 불길에는 30분을 견디기 힘들어 주요 유산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 등은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산불 계속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영덕까지 지금 번진 상황에서 영양군 석보면에 대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제 석보면 주민들은 영양군민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행동 요령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불똥이 잔뜩 날아듭니다. 고작 2분여 만에 멀리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잠시 뒤에는 가로수 앞 풀숲에서 무섭게 불이 번져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아 오릅니다. 제보자는 불이 번질 당시 마을에 있었던 어머니가 겨우 대피에 성공해 목숨을 건졌지만 집을 잃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랑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기어서 다른 동네까지 이제 1시간 정도 걸어가셨다고 해요. 또 지금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기력이 많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사방이 불타는 도로를 달려 겨우 탈출한 시민도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커다란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불타는 언덕은 마치 화산이 끓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사방에서 불길이 휘날려 오금이 저릴 정도였지만 돌아갈 수 없어 계속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막 불바다처럼 온통 불밖에 없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약간 생명에 위협되는 곳곳에 불길이 번져 건물들이 타오르고 있는 산골 마을에서 트랙터 한 대가 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단수로 물이 나오지 않자 마을 주민이 직접 임기응변으로 흙을 뿌려가며 산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 쑥대밭이 된 마을이 드러났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줄지어 선 사과나무들은 앙상하게 탔습니다. 건물 더미에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곳이 있어요. 인삼밭을 경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밭을 농사짓는 분도 계신데 거의 다 탔죠. 외벽이 검게 그을린 건물 창문이 모조리 깨졌습니다. 깨진 창 안쪽으로 보이는 건물 내부는 완전히 다 타 아수라장입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집인데 25년을 살았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화도 안 나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평화롭던 일상을 덮친 화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시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 무서운 속도로 번진 불길을 따라 화마가 남긴 상처가 선명합니다. 농가 주택과 창고 등 곳곳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렸고 무너져버린 집들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시커멓게 변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며 한 해를 준비해야 할 농번기에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늘은 온통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공장 건물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다른 마을도 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재도구는 잿더미가 됐고 집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엿가락처럼 뒤틀린 지붕 아래에선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한 게 없다 보니 마을에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보호수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옆에 있던 정자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평온했던 농촌마을에 들이닥치면서 피해 주민들의 삶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금은 올라갔지만 변덕스러운 바람이 변수입니다. 이곳 근처는 아파트가 모여있는 안동 도심인데요. 이 때문에 안동 시민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서풍이 부는 만큼 시내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안동시 기란면으로 확산한 이후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등을 위협하며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 안동을 포함해 이성과 영양, 청송, 영덕 등지의 산불 영향구역은 3만 5천여 헥타르로 잠정 추정됐는데요. 서울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안동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곤 있지만 예상 강수량이 적어 진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야간 진화 작업에도 인력 3,700여 명과 진화차 650여 대를 투입했는데요. 어제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만큼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산불 한 모습입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데 원래 어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근에 있는 항만시설은 물론 항구 마을 전체가 산불 피해로 검게 변해버렸고 통신도 모두 끊어졌습니다. 이곳 경북 영덕은 한 차례 주불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불이 지나가면서 주택과 창고, 하우스 등 마을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현재는 주불과 함께 뒤따라오는 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종일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에는 60대 진화대원이 차량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진화대원은 그제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 다녀온 뒤 소식이 끊겼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산불로 영덕에서 숨진 사람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곳 영덕의 산불 진화율은 오전에는 1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5%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산불 발생 구역은 7,800여 헥타르, 남은 화선은 45km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4대, 8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예보됐던 비 소식도 없다 보니 불길을 완전히 잡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40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는데 전신주 선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 진화에 연일 투입되면서 피로 누적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기름을 넣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온종일 하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조종사들의 헌신에도 대형 산불을 진압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헬기 대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경우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지만 정비 등 문제로 30대에서 35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마저도 5,000리터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7대뿐이고 대부분 담수량이 3,000리터 이하인 중소형입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고 그런 이제 초대형 헬기들이 투입이 돼서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대형 헬기들이 좀 확보가 돼서 또 산림청 헬기 3대 중 2대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소방에도 헬기가 있지만 용량이 작거나 노후화된 건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추락 사고가 난 헬기는 강원도의 임차 헬기였는데 30년 가까이 운항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지금 도입되는 헬기들은 전자 장비 도움을 받아서 조종사들이 좀 간편하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과거에 도입된 헬기들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헬기는 한 대에 수백억 원에 달하고 계약 이후 제작과 배치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인명과 산림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헬기 보급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전국 동시다반 병산 서원에는 소방 인력과 장비가 집중돼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기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불길이 덮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병산 서원은 1시간 단위로 서원 전체에 소방차로 물을 뿌리고 있고 하회마을 주변 등에도 불길을 막기 위한 감벌 작업을 마쳤습니다.
당분간 소방 인력과 장비를 최고 대응 태세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이 장비를 이용하여 화훼마을, 봉정사 등 주거지역과 국가유산 등 주요 지역에 산불 확산 지연제인 리타던트를 살포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정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선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두 고려시대에 지어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봉정사 극락정과 대웅전에 대해서는 방염포 작업을 마쳤고 석불 등 이동 가능한 국가유산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이 번질 때를 대비해 기초단체와 함께 사찰 주변의 간벌 작업도 마쳤습니다. 총 5개에 대해서 이제 방음포 작업을 끝냈고 거기 소방 인력들이 들어와서 소화전은 다 개폐를 해놓은 상황이고 봉정사 뒤로 해서 산이 붙어 있는 쪽으로 그쪽에 저희들이 방화선 확보를 위해 가지고 간벌을 좀 했습니다. 무량수성과 석등, 조사당 등 국보만 5건이 있는 부석사는 다행히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주변 산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고 조사당 벽화와 소조일의 좌상 등 국보 2건은 이미 국립경주박물관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방염포도 강한 불길에는 30분을 견디기 힘들어 주요 유산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 등은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산불 경북 산불 계속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영덕까지 지금 번진 상황에서 속보면에 대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제 석보면 주민들은 영양군민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행동 요령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산골마을로 갑자기 불똥이 잔뜩 날아듭니다. 고작 2분여 만에 멀리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잠시 뒤에는 가로수 앞 풀숲에서 무섭게 불이 번져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아 오릅니다. 제보자는 불이 번질 당시 마을에 있었던 어머니가 겨우 대피에 성공해 목숨을 건졌지만 집을 잃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랑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기어서 다른 동네까지 이제 1시간 정도 걸어가셨다고 해요. 또 지금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기력이 많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사방이 불타는 도로를 달려 겨우 탈출한 시민도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커다란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불타는 언덕은 마치 화산이 끓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사방에서 불길이 휘날려 오금이 저릴 정도였지만 돌아갈 수 없어 계속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막 불바다처럼 온통 불밖에 없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약간 생명에 위협되는 곳곳에 불길이 번져 건물들이 타오르고 있는 산골 마을에서 트랙터 한 대가 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단수로 물이 나오지 않자 마을 주민이 직접 임기응변으로 산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 쑥대밭이 된 마을이 드러났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줄지어선 사과나무들은 앙상하게 탔습니다. 건물 더미에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곳이 있어요. 뭐 인삼밭을 경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배밭을 농사짓는 분도 계신데 거의 다 탔죠. 외벽이 검게 그을린 건물 창문이 모조리 깨졌습니다. 깨진 창 안쪽으로 보이는 건물 내부는 완전히 다 타 아수라장입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집인데 25년을 살았습니다. 아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화도 안 나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평화롭던 일상을 덮친 화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시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 무서운 속도로 번진 불길을 따라 화마가 남긴 상처가 선명합니다. 농가 주택과 창고 등 곳곳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렸고 무너져버린 집들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시커멓게 변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며 한 해를 준비해야 할 농번기에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늘은 온통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공장 건물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다른 마을도 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재도구는 잿더미가 됐고 집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엿가락처럼 뒤틀린 지붕 아래에선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한 게 없다 보니 마을에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보호수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옆에 있던 정자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평온했던 농촌마을에 들이닥치면서 피해 주민들의 삶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근처는 아파트가 모여있는 안동 도심인데요. 이 때문에 안동 시민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서풍이 부는 만큼 시내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안동시 기란면으로 확산한 이후 세계 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등을 위협하며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 안동을 포함해 이성과 영양, 청송, 영덕 등지의 산불 영향구역은 3만 5천여 헥타르로 잠정 추정됐는데요. 서울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안동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곤 있지만 예상 강수량이 적어 진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야간 진화 작업에도 인력 3,700여 명과 진화차 650여 대를 투입했는데요. 어제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만큼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산불 발견됐는데요. 이 진화대원은 그제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 다녀온 뒤 소식이 끊겼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산불로 영덕에서 숨진 사람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곳 영덕의 산불 진화율은 오전에는 1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5%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산불 발생 구역은 7,800여 헥타르, 남은 화선은 45km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4대, 8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예보됐던 비 소식도 없다 보니 불길을 완전히 잡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당했습니다. 40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는데 전신주 선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 진화에 연일 투입되면서 피로 누적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기름을 넣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온종일 하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조종사들의 헌신에도 대형 산불을 진압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헬기 대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경우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지만 정비 등 문제로 30대에서 35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마저도 5,000리터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7대뿐이고 대부분 담수량이 3,000리터 이하인 중소형입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고 그런 이제 초대형 헬기들이 투입이 돼서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대형 헬기들이 좀 확보가 돼서 또 산림청 헬기 3대 중 2대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소방에도 헬기가 있지만 용량이 작거나 노후화된 건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추락 사고가 난 헬기는 강원도의 임차 헬기였는데 30년 가까이 운항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지금 도입되는 헬기들은 전자 장비 도움을 받아서 조종사들이 좀 간편하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과거에 도입된 헬기들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헬기는 한 대에 수백억 원에 달하고 계약 이후 제작과 배치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인명과 산림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헬기 보급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는 소방 인력과 장비가 집중돼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기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불길이 덮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병산서원은 1시간 단위로 서원 전체에 소방차로 물을 뿌리고 있고 하회마을 주변 등에도 불길을 막기 위한 감벌 작업을 마쳤습니다. 당분간 소방 인력과 장비를 최고 대응 태세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회마을, 봉정사 등 주거지역과 국가유산 등 주요 지역에 산불 확산 지연제인 리타던트를 살포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정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선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두 고려시대에 지어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봉정사 극락정과 대웅전에 대해서는 방염포 작업을 마쳤고 석불 등 이동 가능한 국가유산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이 번질 때를 대비해 기초단체와 함께 사찰 주변의 간벌 작업도 마쳤습니다. 에 대해서 이제 방음포 작업을 끝냈고 거기 소방 인력들이 들어와서 소화전은 다 개폐를 해놓은 상황이고 봉정사 뒤로 해서 산이 붙어 있는 쪽으로 그쪽에 저희들이 방화선 확보를 위해 가지고 간벌을 좀 했습니다. 무량수정과 석등, 조사당 등 국보만 5건이 있는 부석사는 다행히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주변 산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고 조사당 벽화와 소조일의 좌상 등 국보 2건은 이미 국립경주박물관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방염포도 강한 불길에는 30분을 견디기 힘들어 주요 유산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 등은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계속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영덕까지 지금 번진 상황에서 영양군 석보면에 대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제 석보면 주민들은 영양군민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행동 요령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산골 마을로 갑자기 불똥이 잔뜩 날아듭니다. 고작 2분여 만에 멀리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잠시 뒤에는 가로수 앞 풀숲에서 무섭게 불이 번져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아 오릅니다. 제보자는 불이 번질 당시 마을에 있었던 어머니가 겨우 대피에 성공해 목숨을 건졌지만 집을 잃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랑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기어서 다른 동네까지 이제 1시간 정도 걸어가셨다고 해요. 또 지금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기력이 많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사방이 불타는 도로를 달려 겨우 탈출한 시민도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커다란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불타는 언덕은 마치 화산이 끓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사방에서 불길이 휘날려 오금이 저릴 정도였지만 돌아갈 수 없어 계속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막 불바다처럼 온통 불밖에 없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약간 생명에 위협되는 곳곳에 불길이 번져 건물들이 타오르고 있는 산골 마을에서 트랙터 한 대가 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단수로 물이 나오지 않자 마을 주민이 직접 임기응변으로 흙을 뿌려가며 산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 쑥대밭이 된 마을이 드러났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줄지어 선 사과나무들은 앙상하게 탔습니다. 건물 더미에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곳이 있어요. 인삼밭을 경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밭을 농사 짓는 분도 계신데 거의 다 탔죠. 외벽이 검게 그을린 건물 창문이 모조리 깨졌습니다. 깨진 창 안쪽으로 보이는 건물 내부는 완전히 다 타 아수라장입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집인데 25년을 살았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화도 안 나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평화롭던 일상을 덮친 화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시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지역 곳곳을 덮냐? 네,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산불 계속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영덕까지 지금 번진 상황에서 영양군 석보면에 대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제 석보면 주민들은 영양군민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행동 요령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덮친 마을에 살던 주민 보이던 산골 마을로 갑자기 불똥이 잔뜩 날아듭니다. 고작 2분여 만에 멀리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잠시 뒤에는 가로수 앞 풀숲에서 무섭게 불이 번져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아 오릅니다.
제보자는 불이 번질 당시 마을에 있었던 어머니가 겨우 대피에 성공해 목숨을 건졌지만 집을 잃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랑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기어서 다른 동네까지 이제 1시간 정도 걸어가셨다고 해요. 또 지금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기력이 많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사방이 불타는 도로를 달려 겨우 탈출한 시민도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커다란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불타는 언덕은 마치 화산이 끓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사방에서 불길이 휘날려 오금이 저릴 정도였지만 돌아갈 수 없어 계속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막 불바다처럼 온통 불밖에 없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약간 생명에 위협되는 곳곳에 불길이 번져 건물들이 타오르고 있는 산골 마을에서 트랙터 한 대가 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단수로 물이 나오지 않자 마을 주민이 직접 임기응변으로 흙을 뿌려가며 산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 쑥대밭이 된 마을이 드러났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줄지어 선 사과나무들은 앙상하게 탔습니다. 건물 더미에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곳이 있어요. 뭐 인삼밭을 경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배밭을 농사 짓는 분도 계신데 거의 다 탔죠. 외벽이 검게 그을린 건물 창문이 모조리 깨졌습니다. 깨진 창 안쪽으로 보이는 건물 내부는 완전히 다 타 아수라장입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집인데 25년을 살았습니다. 아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화도 안 나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평화롭던 일상을 덮친 화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시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번진 불길을 따라 화마가 남긴 상처가 선명합니다. 농가 주택과 창고 등 곳곳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렸고 무너져버린 집들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시커멓게 변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며 한 해를 준비해야 할 농번기에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늘은 온통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공장 건물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다른 마을도 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재도구는 잿더미가 됐고 집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엿가락처럼 뒤틀린 지붕 아래에선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한 게 없다 보니 마을에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보호수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옆에 있던 정자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평온했던 농촌마을에 들이닥치면서 피해 주민들의 삶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바람이 변수입니다. 이곳 근처는 아파트가 모여있는 안동 도심인데요. 이 때문에 안동 시민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서풍이 부는 만큼 시내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안동시 기란면으로 확산한 이후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등을 위협하며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 안동을 포함해 이성과 영양, 청송, 영덕 등지의 산불 영향구역은 3만 5천여 헥타르로 잠정 추정됐는데요. 서울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안동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곤 있지만 예상 강수량이 적어 진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야간 진화 작업에도 인력 3,700여 명과 진화차 650여 대를 투입했는데요. 어제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만큼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에 정박 중이던 어선이 모두 불에 탄 모습입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데 원래 어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근에 있는 항만시설은 물론 항구 마을 전체가 산불 피해로 검게 변해버렸고 통신도 모두 끊어졌습니다. 이곳 경북 영덕은 한 차례 주불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불이 지나가면서 주택과 창고, 하우스 등 마을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현재는 주불과 함께 뒤따라오는 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종일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에는 60대 진화대원이 차량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진화대원은 그제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 다녀온 뒤 소식이 끊겼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산불로 영덕에서 숨진 사람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곳 영덕의 산불 진화율은 오전에는 1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5%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산불 발생 구역은 7,800여 헥타르, 남은 화선은 45km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4대, 8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예보됐던 비 소식도 없다 보니 불길을 완전히 잡기까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서 추락한 헬기는 이틀 사이 세 번째 진화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40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는데 전신주 선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 진화에 연일 투입되면서 피로 누적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기름을 넣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온종일 하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조종사들의 헌신에도 대형 산불을 진압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헬기 대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경우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지만 정비 등 문제로 30대에서 35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마저도 5,000리터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7대뿐이고 대부분 담수량이 3,000리터 이하인 중소형입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고 그런 이제 초대형 헬기들이 투입이 돼서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대형 헬기들이 좀 확보가 돼서 또 산림청 헬기 3대 중 2대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소방에도 헬기가 있지만 용량이 작거나 노후화된 건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추락 사고가 난 헬기는 강원도의 임차 헬기였는데 30년 가까이 운항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지금 도입되는 헬기들은 전자 장비 도움을 받아서 조종사들이 좀 간편하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과거에 도입된 헬기들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헬기는 한 대에 수백억 원에 달하고 계약 이후 제작과 배치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인명과 산림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헬기 보급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는 소방 인력과 장비가 집중돼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기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불길이 덮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병산서원은 1시간 단위로 서원 전체에 소방차로 물을 뿌리고 있고 하회마을 주변 등에도 불길을 막기 위한 감벌 작업을 마쳤습니다. 당분간 소방 인력과 장비를 최고 대응 태세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이 장비를 이용하여 하회마을, 봉정사 등 주거지역과 국가유산 등 주요 지역에 산불 확산 지연제인 리타던트를 살포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정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선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두 고려시대에 지어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봉정사 극락정과 대웅전에 대해서는 방염포 작업을 마쳤고 석불 등 이동 가능한 국가유산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이 번질 때를 대비해 기초단체와 함께 사찰 주변의 감벌 작업도 마쳤습니다. 총 5개에 대해서 어제 방염포 작업을 끝냈고 거기 소방 인력들이 들어와서 소화전은 다 개폐를 해놓은 상황이고 봉정사 뒤로 해서 산이 붙어 있는 쪽으로 그쪽에 저희들이 방화선 확보를 위해 가지고 감벌을 좀 했습니다. 무량수정과 석등, 조사당 등 국보만 5건이 있는 부석사는 다행히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주변 산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고 조사당 벽화와 소조일의 좌상 등 국보 2건은 이미 국립경주박물관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방염포도 강한 불길에는 30분을 견디기 힘들어 주요 유산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 등은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산불 계속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영덕까지 지금 번진 상황에서 영양군 석보면에 대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제 석보면 주민들은 영양군민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행동 요령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없이 평화로워 보이던 산골 마을로 갑자기 불똥이 잔뜩 날아듭니다. 고작 2분여 만에 멀리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잠시 뒤에는 가로수 앞 풀숲에서 무섭게 불이 번져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아 오릅니다. 제보자는 불이 번질 당시 마을에 있었던 어머니가 겨우 대피에 성공해 목숨을 건졌지만 집을 잃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랑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기어서 다른 동네까지 이제 1시간 정도 걸어가셨다고 해요. 또 지금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기력이 많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사방이 불타는 도로를 달려 겨우 탈출한 시민도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커다란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불타는 언덕은 마치 화산이 끓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사방에서 불길이 휘날려 오금이 저릴 정도였지만 돌아갈 수 없어 계속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막 불바다처럼 온통 불밖에 없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약간 생명에 위협되는 곳곳에 불길이 번져 건물들이 타오르고 있는 산골 마을에서 트랙터 한 대가 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단수로 물이 나오지 않자 마을 주민이 직접 임기응변으로 흙을 뿌려가며 산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 쑥대밭이 된 마을이 드러났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줄지어 선 사과나무들은 앙상하게 탔습니다. 건물 더미에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곳이 있어요. 뭐 인삼밭을 경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배밭을 농사 짓는 분도 계신데 거의 다 탔죠. 외벽이 검게 그을린 건물 창문이 모조리 깨졌습니다. 깨진 창 안쪽으로 보이는 건물 내부는 완전히 다 타 아수라장입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집인데 25년을 살았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화도 안 나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평화롭던 일상을 덮친 화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시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화마가 남긴 상처가 선명합니다. 농가, 주택과 창고 등 곳곳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렸고 무너져버린 집들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시커멓게 변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며 한 해를 준비해야 할 농번기에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늘은 온통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공장 건물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다른 마을도 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재도구는 잿더미가 됐고 집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엿가락처럼 뒤틀린 지붕 아래에선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한 게 없다 보니 마을에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보호수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옆에 있던 정자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평온했던 농촌마을에 들이닥치면서 피해 주민들의 삶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스러운 바람이 변수입니다. 이곳 근처는 아파트가 모여 있는 안동 도심인데요. 이 때문에 안동 시민